자, 새정치민주연합 탈당 도미노가 시작되는 걸까요? 동교동계 또 DJ와 가까웠던 분으로 꼽혔던 분이죠. 바로 박준영 전 전남지사입니다. 오늘 탈당을 선언했는데 아주 중요한 얘기,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먼저 그 목소리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그동안 몸담았던 새정치국민연합을 떠나고자 합니다. 새정치국민연합은 국민들에 의해서 이미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오늘 저희 결정은 야권의 새 희망을 일구는데 작은 밑거름이 되겠다는 각오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남희 차장. 네. 저희가 자막을 노란색으로 좀 표현을 해드렸어요. 네. 근데 저희도 사실 말하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이제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저분은 당원인데 네. 새정치국민연합이라고 두 번이나 말씀하시네요. 일단은 과거에 새정치국민회의라는 당이 있었기 때문에 새정치국민회의라는 그 이름이 더 입에 익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요. 워낙 많은 분들도 의원들도 현직 의원들도 굉장히 당 이름 틀리게 발음하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이분 어떤 분이에요? 어느 정도 비중이 있는 분인지 궁금하네요. DJ맨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일단 중앙일보 기자 출신이시죠. 예.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가까웠습니다. 김대중 정부 청와대 공보수석과 또 대변인을 지냈습니다. 동교동계 인사라고 하기도 한 DJ맨으로 분류하겠습니다. 동교동계에는 이제 권노갑 그 고문 같은 예. 이제 좀 김대중 전 대통령의 가신그룹을 이르는 말이고요. 그 가신그룹은 아니라 이거죠? 네, 그렇죠. 예. DJ맨으로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전남도지사를 3선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18대 대선 때는 당내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했다가 본인이 이제 자진 사퇴한 경력이 있고요. 2007년도에는 이제 제3지대 창당을 이제 선언을 하면서 통합민주당에 있다가 탈당한 전력도 있는데 제가 박준영 전 지사가 탈당한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당내 예. 인사들에게 굉장히 많이 물어봤어요. 아, 오늘 탈당 선언한 뒤에 전화해 보셨군요. 이게 미풍이냐 아니면 태풍의 눈이냐 어떤 정도냐 네,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 박준영 전 지사의 경우는 그 전남도지사에서 물러난 다음에 호남 곳곳을 휘둘면서 밑바닥 민심을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특히나 또 전남도지사 3선이나 했기 때문에 호남 민심에 가장 민감하게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그 민심을 듣고 탈당을 결행한 것이기 때문에 결코 간과할 수 없다. 이런 복수의 답변들을 제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박성훈 논설위원. 네. 자, 그렇다면 현재 이분이 뭐 동교동계는 아니라고 하고 근데 동교동계가 지금 어쨌든 비노계에서 상징적인 위치를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분이 탈당하면 다른 분들도 이제 탈당이 준비가 다 돼서 이분이 먼저 그냥 너 먼저 나가라. 다음에 내가 이런 순서로 나가겠다. 이런 전략적인 어떤 교감이 있었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그것이 일단은 뭐 어떤 전략까지 정교하게 짰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일단은 지난번 8일 날 우리가 정대철 상임고문 그리고 정균환 전 최고위원 그리고 박광태 전 광주시장 예. 그리고 박주선 의원 그리고 박준영 전 지사가 예. 사실 회동을 해서 지금의 혁신안이 제대로 될 것 같지 않다. 이것이 제대로 안 되면 결국 신당은 불가피한 것 같다라는 데 공감대를 이룬 건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금 아마 2심 전심 결국은 박준영 지사는 먼저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하고 호남의 정서를 무엇보다도 가장 체득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이남희 차장이 얘기했듯이 지금 호남의 기초단체장, 광역 의원들과 특히 많은 교감을 하고 많은 여론을 청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우선적으로 호남 지역에서 아마 이번 탈당을 시작으로 아마 9월 이전에 적지 않은 수의 기초단체장과 광역 의원들이 탈당을 할 것으로 상당히 현지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결국에는 호남 민심을 가장 잘 아는 분, 특히 전남 민심을 아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탈당하겠다. 이렇게 선제적으로 치고 나왔다. 이렇게 보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남희 차장. 네. 과거에 물세례 한번 받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한 예. 언론사 인터뷰에서 박준영 전 지사가 18대의 대선에 대해서 민심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바로 이 장면이죠. 물을 저렇게 호남 맞았네요. 몰표였다라고 문재인 대표에 올린 호남 민심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자 바로 어떤 도의회 때 통합진보당 소속의 한 도의원이 저렇게 항의하면서 물세례, 그러니까 물을 퍼부었던 겁니다. 그래서 고욕을 치른 적도 있습니다. 예. 근데 저는요, 네. 여기서 이제 개인적으로 의견을 갖는 게, 호남 민심, 호남 뭐 이런 얘기를 굉장히 정치인들께서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하는데, 호남 민심이 뭔지를 정확히 알고 계시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호남에 제가 광주에 일 때문에 지난달도 갔었고요. 이달도 갔었고 호남을 갔는데 호남 전라도 광주의 상징이라는 광주역 부근에 지나다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낮에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거기 사시는 분들이 장사가 되겠습니까? 먹고 살 일이 있겠습니까? 그날 개막식도 있었는데 고속도로도 밀리지 않았습니다. 국민적인 관심을 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자꾸 호남 하는 이유는 호남에 깃발만 꽂으면 민주계에 무조건 당선이 된다는 생각만 머리에 계신 것인지 그분들 중에 일부 분들은 30년 동안 무조건 찍어준 결과가 너희들이 우리들한테 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호남인에 상당히 계십니다. 지금 민심 하시는데요. 진정한 민심이 무엇인지 먼저 보시고 그다음 방향을 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어쨌든 뭐 호남에서 야당, 제1야당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불편한 심기를 갖고 계시는 것, 그건 분명해 보입니다. 자, 시청자 질문이었는데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박성훈 논설위원께 드리겠습니다. 광주에 사는 소시민입니다. 호남 민심은 이미 문재인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에게 등을 돌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탈당할 것 같은데 김한길 의원처럼 서울이 지역구인 분들도 탈당이 가능할까요? 그러게요. 이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조금 전에 호남 민심 얘기를 했는데 예. 전남도당에서 실시한 그 여론조사로도 보면 아직 이름도 정하지 않고 정체성도 당수도 최고위원들도 정해지지 않은 신당, 예. 그 호남발 신당이 그 지지율에서 15%포인트 이상으로 그 현재의 새정치연합을 앞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현재 그것은 어쨌든 현재의 새정치연합은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공감대가 확고한 반면에 예. 수도권에서는 분열하면 같이 죽는다. 이런 정서가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적지 않기 때문에 예. 그 김한길 의원이나 이런 그 현재의 그 비노 중에서 새정치연합이 잘못 가고 있다라고 확신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저분들이 움직이는 것은 아마도 그 9월에 혁신안이 나오고 그리고 10월에 또 그 재보선에서 확실하게 이 당을 그 지지자들이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명분을 토대로 큰 판을 짜서 같이 움직이기 전에는 쉽게 김한길 의원 같은 수도권 의원들은 움직이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렇군요. 예, 이렇게 봅니다. 자, 알겠습니다. 뭐 호남 민심을 그래도 잘 알고 있다는 이 박준영 전 지사가 탈당했는데 이 신호탄이 될 것으로 지금 관측이 되고 있는 얘기까지 정리를 해드렸는데 야당 이야기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그제 저희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이 개정안이 운영위에서 처리가 됐는데 이 법안이 이희호 전 여사를 위한 법이다 이런 얘기들 논란이 있다는 걸 정리해드렸는데 오늘 어제 법사위에서 이 법안이 다시 보류가 됐습니다. 자, 이 법안 보류가 된 데는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김진태 의원 지금 전화로 연결해서 왜 반대를 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김진태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 법안이 사실 논란이 좀 됐었던 법안인데 어제 반대를 강하게 하셨다고요. 네. 저는 그냥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요. 예. 이 전직 대통령도 아니고 본인도 아니고 그 배우자까지 평생 그렇게 청와대 경호를 받게 하는 거는 국민들이 동의를 안 해준다고 생각해요. 아, 예. 근데 얼렁뚱땅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해서 제가 아주 좀 극구 막았습니다. 근데 이 법이 특별히 문제가 있다.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 이외에, 그러니까 단순히 전직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점, 그리고 특혜란 논란도 좀 있었는데요. 네. 이 특혜란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그렇죠. 우리 박지원 의원께서 그 이희호 여사를 만나러 가서 이희호 여사가 좀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예. 아니, 청와대 경호를 계속 받다가, 그게 이제 15년으로 지금 돼 있는데요. 그게 끝나면 경호를 이제 안 받는 게 아니고, 네. 경찰로 넘어갑니다. 경찰이 경호를 또 하게 돼요. 예. 그게 불편하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법을 개정하겠다고 들고 오면, 이거는 1인을 위한 입법 아닙니까? 그건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이렇게 경호기간을 늘리는 법이 지금 처음 나온 게 아니고 2년 전에도 똑같은 시도가 있었어요. 예. 그때는 10년이었는데 기간이. 그때도 제가 많이 반대해서 그냥 5년을 더 연장하는 거로 15년으로 여야 간에 합의가 됐었습니다. 네. 그러면 법을 바꾼 지 2년밖에 안 됐으면 좀 더 이렇게 시행을 좀 해보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잉크도 마르기 전에 또 법을 개정하겠다고 들고 와가지고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정말 좀 얼굴이 너무 좀 두꺼운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법안이 반대가 된 건데,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이 법안이 완전히 폐기가 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절차를 통해서 다시 논의가 되는 건가요? 네, 그거는 아니에요. 지금 일단 그냥 법사위에서만 이렇게 다시 보류가 돼 있고요. 예. 그건 또 왜냐하면은 우리 여당 의원들도 뭐 꼭 저처럼 이렇게 다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 법이 이렇게 바뀌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님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우리 여당 의원 간에도 좀 이 견해가 나뉩니다. 예, 그랬군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정말 이런 문제점 같은 거를 우리 의원들이 알면은 이거는 정말 통과시키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진태 의원 이야기를 저희가 잘 들어봤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소식은 정치권 소식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소식은 이 노래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